나쁘지 않은 매출을 일으켰던 케이스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에 화난 여자친구 달래주는 법 컨텐츠가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올렸는데 그 상품만 매출이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해외 구매 대행 사업 시 결국엔 이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더라. 하는 행동 자체가 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멈추면은 매출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집에서 월천 버는 쿠키님, 이커머스 쪽 이제 하시는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기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집에서 월천 버는 쿠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쿠키입니다. 쿠키는 저 이름에서 따온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또 오실 때도 쿠키를 좀 사오셔갖고 되게 뭔가 시그니처인가? 시그니처인가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업자를 낼 때 이제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 사주랑 어울리는 기운에 그 초성을 찾다 보니까 키역이 잘 어울린다고 해서 쿠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또 명리학적인 접근을 또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궁금해요. 저는 5년 전에 대기업 퇴사를 하고 되게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5년 전에 퇴사하고 나서는 SNS 마케팅이랑 그런 컨텐츠 좀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세게 망했어요. 망하고 그다음에 빚도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1억 정도 생긴 상태에서 뭘 할까 하다가 중국 구매대행을 우연히 접해가지고 2년 전에 중국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중국 구매대행 사업 기반으로 마찬가지로 또 유튜브 촬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기존에 하던 컨텐츠 외주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프로그램 새로 개발하려고 개발자분이랑 미팅하고 있습니다. 이야, 5년 전에 1억이었으면 지금 30대 초반이시죠? 네. 야, 그러면 20대 중반쯤에 1억이라는 돈이 사실 사회초년생이 모으기도 힘든 돈을 이렇게 홀라당 이렇게 이거 다시 복구하기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또 이렇게 지금은 다 어떻게 보면 무용담으로 남게 되고 지금 이렇게 딱 되신 거네요. 저가 만약에 20대 때 1억이라는 빚이 있었으면은 진짜 감당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꿋꿋하게 빚을 다 청산하셨고, 네. 하셨고, 또 이렇게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외주 예전에 하시던 SNS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까지 지금 다방면에서 월천 이상 버는 쿠키님이 지금 되셨어요.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회사에서? 저는 대기업에서 이제 MD라는 직무를 맡았었는데 회사 생활이 좀 힘들었습니다. 네. 뭐든지 다 사람이 문제야. 맞아요. 네. 부업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도 있었나요? 혹시 예전에? 제가 SNS 채널을 운영할 때는 회사 다닐 때 이제 부업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팔로워가 50만 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사가 힘들기도 했는데 부업으로 좀 수익이 나니까 그냥 퇴사해서 열심히 해보자 하고 퇴사했다가 좀 큰 코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이 한 5년 전쯤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쯤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을 보는 사람들이 뭐 많이 없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50만 명 페이지를 아무리 꾸준하게 뭐 주 2, 3회씩 업로드 한다고 해서 이게 모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모을 수 있었나요? 진짜 궁금해요. 일단 페이지가 여러 개였었고 합쳐서 이제 50만 명인데 저 같은 경우에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하고자 하는 친구들 한 이제 5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좀 채찍질 해가면서 안 하면 이제 벌금 내기 이런 좀 기본 약속을 좀 지키고 해서 좀 꾸준히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대를 졸업을 했는데 마케팅 직무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스터디를 하다가 스터디 자료가 너무 좋은데 아까워서 이걸 올려보자 이렇게 시초로 시작하게 된 건데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50만 명 정도 페이스북이면은 한 달에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수익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 저는 처음에 수익화를 생각한 건 아니라서 처음 1년은 구독자도 없고 이걸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1년쯤에 이제 제안이 처음 들어왔어요. 광고를 게시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수익화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광고 제안도 많이 하고 컨텐츠 외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와, 이때 돈 맛을 보고 이제 더 벌려다가 이제 훅 이거 맞죠?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던 페이스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도 인수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을 텐데 이거를 지금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된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그때 당시에 시기가 이제 페이스북이 내려가고 인스타그램이 올라가는 게 눈에 너무 보였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등한시하게 되었죠. 자, 그래도 지금 본인 업 중에서 가장 메인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래도 구매대행 원래 비중이 높았다가 점점 줄여가고 지금은 프로그램 개발이랑 컨텐츠 쪽으로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이 역시 이제 교두보가 딱 되는 거네요. 그래도 이제 구매 대행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중국 구매 대행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하고 계시나요? 아, 저는 중국 구매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요? 그 중국 구매대행을 사실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아, 나는 좀 중국 구매대행 뭐 중국에 대한 상품도 개런티가 안 되고 그리고 지재권 때문에 좀 무서워서 난 다른 나라 택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콕 집어서 중국을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고 빚이 1억이 있었는데 회사를 안 다니면 대출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원금이랑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한 달에 350, 400 요 정도 갚아야 되니까 원금 포함해서. 네,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서울 생활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짐 싸들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친구도 마침 코로나 때문에 네일샵이 문을 닫아가지고 구매대행을 1년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냥 친구가 1년 동안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먹고 살 만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잘 됐으니까 이제 본인 유튜브에 중국 구매대행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월 평균 매출과 수익이 어느 정도가 나오시나요? 제가 좀 전업으로 했을 때는 월 이제 4,000에서 5,000 정도 이제 최고로 찍었었고 그때 순수익은 한 1,400, 1,500 정도 됐었어요. 오. 그래서 알바비랑 뭐 프로그램비 이런 거 다 떼도 1,000만 원 넘게 이제 남더라고요. 오. 그랬었지만 지금은 좀 저도 부업으로 돌리게 돼서 지금은 2,000만 원 내외 정도로 유지하고 이제 알바비랑 이런 거 다 떼고 한 600에서 700 정도 남고 있습니다. 오. 네. 그 사업 초기 자본금은 얼마 정도였어요? 저는 이제 월세 보증금 뺀 500만 원이 있었는데 아까 350만 원 이제 갚아야 되니까 150, 15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150으로 4천에서 5천 몇 개월 만에 만드셨어요? 그건 이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계속 벌어들인 걸 다시 또 사고 네. 사고 하면서 천천히 늘리셨구나. 해외 구매대행 150 갖고 시작을 했지만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매출이 높아지면은 150으로는 절대 안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정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서 남자친구 찬스를 좀 써서 이제 돈을 좀 빌렸고요. 근데 지금은 선정산 서비스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긴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뭐 카드도 많이 좋고 리볼브 시스템도 이용해도 네. 되고. 자, 어쨌든 지금 중국 구매 대행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플랫폼은 어디 입점에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5대 마켓,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지옥션 이렇게 입점을 해 있는데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이 가장 높게 나와요. 의외다. 요즘에 스마트스토어에서 많이 안 나오고 쿠팡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주력 카테고리가 있나요 혹시? 저는 주력 카테고리는 없고 돈 되면 다 팔자는 주의라서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다 보니까 맞네. 장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팔리고 있고 또 날씨 풀리면 아웃도어 제품들 많이 나가고 그래서 좀 유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신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래도 좀 돈을 빨리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카테고리부터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카테고리보다는 이런 유행 상품에 좀 집중하시면은 빠른 매출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유행은 어떤 식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그다음에 매스미디어, 테레비 같은 곳에서도 이제 유행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요즘은 주로 인스타그램을 제일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좀 어린 연령층에서 유행이 역으로 퍼지기도 하기 때문에 틱톡도 요즘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당근칼 막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정보를 얻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매출을 일으켰던 케이스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화난 여자친구 달래주는 법이라고 해서 무슨 상어 잠옷을 입히고 맛있는 걸 먹이면은 여자친구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컨텐츠가 있었어요. 근데 조회수가 막 1000만에 이렇게 찍힌 거예요. 오. 근데 바로 타오바오에 찾아보니까 있는 똑같은 거예요? 물건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시구나. 그대로 올렸는데 그게 한 일주일 동안 그 상품만 매출이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또 중국은 저희가 사진만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급작스러운 유행에 대비하기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상품은 못 팔아도 이런 브랜드가 없는 유행하는 상품들 빠르게 캐치하시면은 매출이 확확 오르실 것 같습니다. 맞아.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SNS로 시간을 계속 소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다가 비즈니스만 얹으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보다가 하하 재밌네, 아 자야지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정말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인데 참 기상천외한 게 많아요. 보면은 어찌 됐건 간에 이제 구매 대행으로 좀 이끌어온 지 한 3, 4년 되신 거죠, 그러면? 2, 3년. 2, 3년 되신 거죠. 쿠키님께서 생각하시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 시 내가 2, 3년 동안 해보니까 결국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더라 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키워드나 소싱 이런 걸 다 떠나서 업로드하는 행동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죠? 계속해서 시장에는 새로운 상품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시즌도 계속 바뀌고 사람들이 찾는 물건도 계속 바뀌어요. 제가 처음에 구매 대행 시작할 때만 해도 롱패딩이 유행이었는데 요즘 또 숏패딩이 유행이고 이렇게 입는 옷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찾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은 내가 예전에 아무리 잘 팔았다고 해도 업로드를 멈추면은 매출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초보더라도 업로드만 꾸준히 하면은 고수를 좀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출이 좀 나오면은 이제 주문 처리나 이런 거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업로드에 좀 소홀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꾸준하게 새로운 상품을 업로드 해주는 게 제일 기본이고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그 초보자분들은 뭔가 잘하는 사람들은 정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꾸준함이었다라는 거 그거를 많이 놓치시고 자꾸 그런 꼼수나 아니면은 그런 뭔가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생긴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효자 상품도 생기고 그쵸? 자, 그 쿠키님만의 영상 보게 되면은 그 월 처음 버는 소싱 방법에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부분에서 겹치지 않는 부분만 있다고 한다면은 좀 정제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보일수록 내 생각을 가미해서 이게 잘 팔릴 것 같다. 겨울엔 이게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뭐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를 무조건 기반으로 소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데이터 관련 전공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제 주관을 다 빼고 오로지 이제 검색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1차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쿠키님께서 자주 쓰는 사이트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지금은 셀러라이프라는 키워드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구매 대행을 시작했을 때는 키워드 툴이 되게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검색량이랑 상품수 요 정도만 조회가 됐었는데 지금은 해외 구매 대행 상품 비율이라든지 뭐 묶음 상품 비율 이런 거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셀러 라이프? 네. 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상품 비율이 높은 상품을 올리면은 아무래도 더 이제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내 행동을 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되게 점점점 더 진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중국 구매 대행을 사람들한테 알려드릴 때쯤에는 이런까지 알려주는 툴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상품 위주로 많이 해야 되고 업로드를 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하기만 하면 되네요. 다 갖춰졌네. 그죠? 자, 쿠키님은 전업으로 하신 거였죠, 처음에 구매 대행을. 네. 근데 이제 사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업으로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쿠키님께서 생각하실 땐 대량 반자동 수동 이것 중에서 초보분들이 업로드할 때는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나요? 저는 최초 업로드 10개는 수동으로 꼭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프로그램으로 올리시는 분도 많은데 마켓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시면은 되게 다양한 버튼들이 있고 그다음에 업로드할 때 입력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시면은 프로그램을 쓸 때도 더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판매자 센터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는 일단 수동으로 올리면서 기능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 성향에 맞게 반자동이든 대량이든 프로그램을 병행을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오, 그 컨텐츠 중에 좀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네, 엄마에게 구매 대행 알려주고 매출 인증하는 영상 봤는데 가족한테도 추천할 만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장점이자 제일 큰 단점이 쉬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시작을 할 수 있지만 또 쉽기 때문에 포기도 그만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아까 뭐 데이터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본질은 좀 심플해요. 이제 새로운 상품을 계속 꾸준히 올린다. 그래서 이 심플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좀 이제 꾸준히만 하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경지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50대시지만 지금 이제 금빵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네 컴퓨터 이제 깔아놓고 계속 이제 평일 업로드 하시고 그다음에 주문 처리는 또 아버지가 해주고 계세요. 네. 주문 처리 아버지가 해주시고 또 전 몰랐는데 저희 작은 고모가 제 유튜브를 보고 시작을 하신 네 거예요? 시작을 하셨대요. 2달 전에. 근데 지금 하루에 주문 한 2개, 3개씩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어머님? 네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보다는 좀 달라진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어머니가? 어머니도 컴퓨터를 잘 못 다루셨는데 요즘은 막 엑셀도 쓰시고 막 복사 붙여넣기도 하시고 요즘은 역으로 저한테 막 요즘 시장이 이런 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예 뭐 이런 커머스를 보는 눈이 없었는데 사람들 파는 거 보니까 이런 게 잘 팔리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아무리 초보라도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면 금은방을 하시는 어머님이 원래 좀 컴퓨터도 전혀 못 하셨고 그리고 그런 뭐 유행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온라인 쇼핑을 좋아하시던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컴퓨터는 기본 정도만 딱 하실 수 있었어요. 그냥 인터넷 켜서 뭐 쇼핑 정도 하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르쳐 드릴 때 옆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 저는 저희 엄마가 그래도 좀 이렇게 젊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단축키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시고 막 인터넷 탭이 뭔지 이제 막 크롬이 뭔지 웨일이 뭔지 그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꾸준히 하니까 사람이 이제 하는 것만 또 구매 대행 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이 되니까 그거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님이 금은방에서 돈을 많이 버셔서 딸한테 투자하고 딸이 잘 돼서 다시 또 이렇게 역으로 또 수익률을 또 챙겨가시는 또 이런 또 이게 그림이 되네. 이제는 금은방 이제 안 하신다는 말씀 하시겠네요 이제.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혹시 사람 모르니까. 일이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요즘에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요즘은 집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좀 많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새벽 5시까지 이제 일을 하고 오늘도 이제 아침 한 9시, 10시에 일어나서 또 일 처리하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일과라는 게 없이 요즘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예를 들어서 유튜브 촬영을 이제 끝내야 된다 하면은 그거 끝날 때까지 이제 그 일을 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다음 프로젝트 하고 그래서 일과라는 게 없이 그냥 11111 이렇게 사는 계속?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강이 좀 많이 이제 무너진 것 같아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좀 공유 사무실 같은 데 나가서 생활 패턴도 맞추고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 오늘 또 시작점이 오늘 또 유튜브 채널이네요.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달라진 게 있나요? 그래도 좀 이게 내가 회사 다니다가 지금 이제 사업으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저는 원래 막 사치를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뭐 갖고 싶고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전에 해보고 싶었던 사업들을 다시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 하는데도 돈을 투자를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좀 사업 확장에 돈을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다가 카메라도 사고 편집자도 뽑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돈 버는데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데 재투자해서 또 이렇게 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여러 개 하다 보면서 분명히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 중 가장 나를 힘들게 한 게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구매 대행 하면서는 그렇게 힘든 건 없었어요. 제가 시작 전에 걱정했던 거는 뭐 진상이나 뭐 반품 이런 걸 되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 착하시고 이렇게 반품도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대행은 그냥 물건으로 내가 고객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이 물건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평가받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제 자신을 좀 평가를 받게 되다 보니 그런 남들의 평가 같은 게 좀 힘들더라고요. 뭐 댓글 같은 네.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네. 근데 모든 일에는 다 그런 힘듦과 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안 좋은 말씀 하시는 분도 많지만 또 역으로 좋은 말씀, 응원의 말씀 해주시는 분도 많고 해서 거기서 또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딱 두 가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유통은 이제 물건으로 소통, 콘텐츠는 나와 내 콘텐츠로 소통. 그래서 둘 다 꾸준히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마음을 후벼파는 글도 많이 있는데 또 보다 보면 적응이 되다 보면은 예전에 악성 댓글이 뭐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렇게 뇌에서 그냥 지우라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워지더라고요. 충분히 극복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표가 어떻게 돼요? 뭐 사업적인 목표보다는 개인적인 목표는 좀 남들이 들으면 이제 가식이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제 컨텐츠로 좀 이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 제가 몇 년 전에 다이어트 카페에서 콘텐츠를 연재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고도비만인데 어떻게 살 빼냐. 그래서 제가 한 A4 2페이지 분량으로 이제 답장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잊고 지내다가 딱 반년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연락드렸던 사람인데 진짜 비만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이제 제가 보내준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한 40kg인가 감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살렸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거를 아직도 이제 메일을 보관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게 되게 즐겁고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막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계속 이제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분들이 잘 되면 나중에 저한테 또 좋은 영향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속 살고 싶습니다. 오.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 소감 어떠셨나요?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구매 대행 시작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채널에 이렇게 출연을 해서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꿈꾸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좋은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었는지 드릴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네, 주셨어요. 네. 네. 드렸으면 좋겠고 선배 사업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선배님이랑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많은 인사이트 얻은 것 같아서 또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운영한 지 오래됐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오실 때마다 뭐 투트랙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고 들을 때마다 난 한 게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런 칭찬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집에서 월 1,000버는 쿠키님 이제 공유 오피스로 나가신답니다. 이제 공유 오피스에서 월 1,000 이상 버는 쿠키님 되시길 바라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쿠키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